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전직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보다 폭넓은 강의 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앞으로는 책을 한 권 읽고 책 내용 중에서 재미있는 소주제를 하나 뽑아 얘기를 나누고 생애설계와 관련된 코멘트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고른 책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인 유발 하라리 박사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비교적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많은 책이라 생각되어 골라봤습니다. 사피엔스는 저자가 생물학과 역사학을 통합한 큰 시각으로 우리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가 진화해온 행태를 개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피엔스 책의 첫 시간으로서 책 전반에 걸쳐 흐르는 핵심 컨셉으로 상상 속의 질서라는 약간 파격적이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어 첫 번째 소주제로 선택해봤습니다. 유발 하라리 박사는 챕터 1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우주의 생성과 지구의 역사를 개관합니다. 첫 부분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약 140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를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빅뱅 후 30만 년이 지나서 원자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는 것 또는 원자와 분자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약 40억 년 전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즉 생물이 탄생합니다. 이를 다루는 학문이 생물학입니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즉 문화가 출현합니다. 유발 하라리 박사는 이를 인지혁명이라고 하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약 12,000년 전 야생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가 시작됩니다. 유발 하라리 박사는 이를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약 500년 전 과학혁명이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도 암시합니다. 특이한 점은 유발 하라리 박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같은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인 상상 속의 질서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776년경 함무라비 법전은 고대 바빌로니아인 수십만 명의 협력 매뉴얼 역할을 했습니다. 즉 바빌론의 사회 질서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신들이 읊어준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법에 따르면 인간은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과 귀족, 평민, 노예의 세 개의 계급으로 나뉜다. 사람은 성별과 계급에 따라 각기 다른 가치를 지닌다고 합니다. 1776년 7월 4일 북미 대륙에 있던 영국 식민지 13개주의 주민 대표는 필라델피아시에 모여 자신들은 더 이상 영국 왕의 식민이 아니라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선언을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진리가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이들은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미국 독립선언문이나 둘 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을 약속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인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반면 바빌론인들은 성별과 계급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답은 둘 다 틀렸다입니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정의의 원칙이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한 곳, 사피엔스의 풍부한 상상력과 그들이 지어내어 서로 얘기하며 믿고 있는 신화 속뿐입니다. 이런 원칙들의 객관적 타당성은 없습니다. 자연의 질서는 안정된 질서입니다. 사람들이 중력을 믿지 않는다 해도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믿어도 내일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집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믿어도 나이가 들어 노화하고 병들면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반대로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상상의 질서는 상상력과 신화에 기반하고 있는데 신화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법인인 회사가 능력이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능력이나 가치가 없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파산이나 청산 절차를 거쳐 소멸되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와의 가치는 우리의 공통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즉, 돈은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심리적 구조물인 것입니다. 신뢰는 온갖 유형의 돈을 주저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화폐란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 신뢰 시스템입니다. 이런 신뢰를 창조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의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네트워크다라고 유발 하라리 박사는 역설합니다. 달러 지폐 한 장을 꺼내보면 앞면에는 미국 재무성 장관의 서명이 있고 뒷면에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미국 재무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실체라고 항상 주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얽혀있는 모든 이념, 제도, 종교, 물질의 구조화된 가치까지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상상의 산물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상상의 질서 원리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 원리는 요정 이야기, 드라마, 회화, 노래, 예절, 정치선전, 건축, 요리법, 패션 등등 모든 것들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인권, 자본주의, 화폐, 국가와 같은 상상의 질서를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으로 세뇌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상의 질서는 물질 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태극기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상상의 질서를, 앞에서 말씀드린 화폐는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라는 상상의 질서를 믿게 합니다. 둘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람들이 가장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여기는 것들조차 상상의 질서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휴가, 특히 해외여행을 원하고 해외여행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낭만주의와 소비지상주의가 오랜 기간 우리를 세뇌시킨 결과 그것들을 진정으로 신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 여행산업은 경험의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비행기표나 호텔 객실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합니다. 파리는 도시가 아니고 인도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단지 경험일 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본능적 욕망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상의 질서가 결정해서 구조화했다고 생각하면 섬뜩합니다. 셋째, 상상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다. 우선 객관, 주관, 상호 주관의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객관적 현상은 인간의 의식이나 믿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력과 지구의 자전을 믿든 안 믿든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고 해가 뜨고 지는 것과 같습니다. 주관이란 한 개인의 의식과 신념에 따라 존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 개인이 그의 신념을 바꾸면 주관은 사라지거나 변화합니다. 예컨대 나이가 들면서 한 개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뀔 수 있고 어린아이 인형 친구는
어린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믿게 되면 친구는 사라집니다. 상호 주관이란 수많은 개인들의 주관적 의식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같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개인이 신념을 바꾸거나 죽는다 해도 그에 따른 영향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거나 신념을 바꾸면 상호 주관적 형성은 변형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 중 다수가 상호 주관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 국가, 법, 돈 등이 그 예입니다. 달러화, 미국, 인권은 이 같은 방식으로 수십억 명이 공유하고 믿는 상상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 혼자 이들을 믿지 않는다 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그 대안이 되는 상상의 질서를 먼저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상의 질서를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기존의 상상의 질서 중 으뜸인 돈, 물질의 구조화된 가치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 예컨대 아파트, 주식, 자동차, 비트코인 등등 주위의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가치 없다고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같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100세, 120세까지 산다면 우리 인생의 남은 기간 중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피엔스 책 내용 중에서 비만과 소비지상주의라는 재미있는 소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